네, 수도권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지금 장마전선이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갔지만 내일 또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전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나치게 언론이 또 야당이 잘못된 정보를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9시 때부터는 침수가 이미 주변의 서초동 지역에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약속된 어떤 미팅. 대선 당시 울진 산불 현장을 찾아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라고 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새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수해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신림동을 이 일가족 사망했던 신림동 지하 방을 좀 간 데 이어서 오늘 또 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좀 방문했습니다. 연일 이제 수해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을 좀 챙기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좀 봅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이제 뭐가 문제예요? 왜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뭐 특히 이제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지금 민방위복 입고 회의 주재하고 현장 방문하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첫날 대응은 대단히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는 실망스럽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런 국민적 비판 여론을 야당이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대응한다고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프레임 공격하지 마라 그러는데 국민적 비판을 대변하고 있는 야당에 저렇게 해서 모면에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할게요. 자, 첫날 대응은요, 거의 저는 F학점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그 뒷날부터 좀 그나마 보완을 해서 좀 아직 성적표를 매길 때는 아닙니다만, 자, 대충 감안해 보면 한 D학점은 될 것 같아요. D요? D 정도. 자, 첫 번째, 상황실을 못 가고 집에서 전화로 통제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퇴근길에 이미 서초동 일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퇴근길에서 다시 차를 돌려서라도 용산 집무실로 가시든지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시든지 재난상황실로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를 시작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집에 자택에 머물면서 자택에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전화를 하면 몇 군데를 전화를 한 거예요. 이미 위기관리센터에 가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각각의 자치단체장까지 포함된 다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아닙니까?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시간에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저를 위기관리 능력의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이 왜 저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게 온당한 지적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있는 곳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천재지변이 있는 순간 외국 순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호기 타고 상공에 있으면 그게 주의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외국에 도착해서 정상회담 하는 도중이라도 국가의 재난위기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면 그게 주의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전화기 들고 몇 군데만 통화했다고 하는 식의 마치 이게 상황 논리를 짜가지고 공격하는 건 저는 그게 온당치 않아요. 대통령이 전화기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시설망은 다 갖추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건 과도한 프레임이고, 저는 그것은 오히려 전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차라리 제가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전하고 용산으로 이전한 과정에서 아직 한남동공항에 입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지 않도록 메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조금 건설적이거나 비판적 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모를까. 마치 저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새벽 3시까지 대응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전 정치적 공격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국가적 미증유의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런 합일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잘못은 반성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공격은, 이것은 오히려 이 아픔을 더 저는 더 나락으로 더 끌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이 얘기는 한 번만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것을 정쟁으로 반복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야당의 주장에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은 어제 상황에서요, 기상청에서 이렇게 뭐 100몇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택으로 퇴근하셨다. 그럼 그런 그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대통령이 뭐 받을 만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못한 상황에서 이제 기상청조차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기상청조차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헬기라도 모시러 가겠다 했더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때문에 헬기 띄우는 건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갖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무슨 뭐 자연재해군, 대형 사고군, 재난이 벌어지면 모두 다 이제 뭐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요,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장 지휘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소방서장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어떤 상황을 수습하는데 누가 가장 최고의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딱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당신이 이 상황에선 컨트롤 타워가,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이 무슨 올마이티한 사람도 아니고 재난 전문가도 아닌데 그 현장에 가서 뭐는 어떻게 일일이 지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비판한 거 보면 왜 그거 안 했냐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그거야말로 아주 그 봉건 왕조 시대 왕의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그 발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십수명의 인명이 희생된 상황인데, 이게 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첫날부터 민주당이 그러면 무슨 이 긴급 상황을 좀 뭐 하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리고 싶더라도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황이 좀 종료되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는 과정에서 뭐는 좀 어땠고 이런 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민주당이 무슨 시시비비를 지금 이 재난 와중에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일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재난 상황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어떤 대처 역량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매일 아침 중대본회의를 했습니까? 수백 차례에 걸쳐서. 모든 지자체들과의 상황을 공유하고, 또 실제로 지금 병원 수급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환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어제 대통령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 그러면 국무총리가 몇 명의 장관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잘 부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그 재난 전문가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은 앞서 얘기했던 상징성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통령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참모들의 반성과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뭐 봉건 왕조식으로 몰고 가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걸 정쟁에 삼으면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되치기를 당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나서요.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홍보물을 좀 제작을 했는데 이제 신림동에서 일가족 참변을 이제 방문했던 그 모습을 이제 홍보물을 썼는데 저걸 또 이제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또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탕현민 씨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윤경호 의원부터 잠깐 이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제 저 때 가서 왜 미리 대피하지 못했냐라는 말, 이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이제 발생한 이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미리 대피하지 못했냐는 이제 말씀하신 게 계속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회자가 됐는데 저거를 홍보물로 쓴 게 좀 잘못인가요? 글쎄, 홍보물로 뭐 적절했냐 아니냐 이거는 뭐 너무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건 아니죠.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건 지금 두 분의 논쟁 속에 앞으로 그러면 비슷한 재난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줬느냐, 신뢰를 믿을만 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으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첫날 뭐 못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잘 대응했다. 또 아까 윤 대통령 본인도 현장에 내가 2번이나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 모든 상황을 다 지휘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쟁도 하셨는데 안타깝고도 아쉽게도 우리는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다 그런 잣대로 기대 수준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갑자기 지금 아니 대통령이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다 주고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너무 갑자기 건너뛰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앞으로 이런 위기나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이 이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신뢰와 믿음을 줬느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 저렇게 강승규 수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오면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 강남의 우면산 사태 이후에도 또다시 이런 참변이 이 아주 참혹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 공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전희민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잘못한 것인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또 시의 그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우리 침수조, 배수조와 이런 또 물을 잡아주는 이런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이런 물 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폭넓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 20층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 임신부들, 투석하는 분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요 전기수도가 최고 문제예요. 전기수도가. 네, 시장님 좀 빨리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우왕좌왕만 하지 지금
생수라도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생수 같은 물을 못 마시고 어떻게 하는데. 예, 뭐 어느 분 말씀처럼 내일도 다시 내려갔던 장마산이 다시 수도권으로 오니까 지금 이제 이 수해 입은 분들은 또 다시 내일 또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이 큰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잘잘못 따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벌써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제 공방이 붙었어요. 김은혜 의원께서는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다수당을 잡고 있는 민주당 이 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하셨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 비슷하게 서울에 한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폭우가 115년 만에 온 폭우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의 용량을 늘렸어도 이번보다 피해는 줄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대한 거 말고 지금 반지하층에서 문이 안 열려서 새 일가족이 그냥 나오지 못하고 희생을 당했어요. 그럼 그 정말 작은 일일 수 있거든요. 강남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만 큰 걸 갖고 예산을 누가 줄였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가 이 반지하 문제, 영화의 기생충의 소재가 될 만큼 굉장히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BBC는 그걸 꼬집었어요. 예. 그걸 왜 여태까지 우리가 손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다음에 장애인들 주거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오늘 이번 상황 보면서 이제는 생존권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이동이 제한됐을 때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는데 그동안 민주당 12년 동안 뭐 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런데 고려를 잘 못해서 생각을 못했다고 치면 그거를 그렇게 고려한다는 민주당은 12년 동안 뭐 했는지 저는 이게 누구를 탓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일련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위기에 시장이나 대통령이 현장에 노란 잠바 입고 가서 사진 찍는 거를 뭔가 위기에 대응안으로 보는 이 의식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사람이 없어도 밑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위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주인의식을 공무원들이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지 아까 그 소방서도 그 새 일가족을 못 구한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응급전화가 오니까 거기 대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역 공동체라는 걸 만듭니다. 장애인 가구들, 공적 소방서나 출동 못했을 때 그럼 그 대안으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일 또 서울에 또다시 비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부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슈퍼맨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쓰레기를 들어 올리시고 응급 상황에 우리가 나타나는 시민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민 영웅들이 어떤 지역사회 영웅들로 나타나고 다 보듬는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네 탓, 내 탓, 예산 탓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맥락이 좀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라도 나머지 분들도 다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게 정말 민주당 시장 시절의 원인인지 아니면 지금 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문제인지 정치적 공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등등 좀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좀 짧게라도 좀 다 듣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제가 좀 할게요. 먼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 탓, 오세훈 탓 진짜 뭐 하고 있는 XX인지 모르겠다. 좀 한심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꺼내셨어요, 이게? 이거 왜 꺼냈겠어요? 그 꺼낸 사람이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세훈 시장 탓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 첫날 대응 나름대로 서울 1,0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기민한 대응을 했어요. 8.18 그제잖아요. 서울시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새벽 1시에 참모들과 대책회의했습니다. 밤까지 샌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현장도 방문하고 잘 대응해 왔잖아요.
자,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해봤어요. 근데 그러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현장 다 잘 대응하시면서도 왜 갑자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탓을 하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놓은 해명 자료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앞서 김연아 의원도 잘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피해 복구가 더 중요한 측면, 피해 복구보다도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이제 언론이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시 예산이 수해 관련된 예산이 뭐 수처리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핵심 공직 자리가 이제 아직도 공석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게 박원순 시장 때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탓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공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실제 오세훈 시장이 그때 2011년 우면산 사태 이후에 대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수관은 일반 도로라면 저 대심동과 하는 거는 고속도로 같이 쭉쭉 빠지는데 그 6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아니 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5개 취소하고 하나만 신월동에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 32만 톤 이번에 방류시키는데 강남 안 하니까 1.5만 톤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토목공사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다. 예. 불효그룹한테 또 이거 토목공사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전 차제에 그렇다면 저 정치권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우리가 이제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온다면 그게 걸맞는 그런 이제 치수 대책들을 내놓는 쪽에 좀 가야지 이걸 가지고 과거사 논쟁을 한다는 건 저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신임.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힘을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출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후진적인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에서 그 재난에 진짜 그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난을 정쟁화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갖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때리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는 이제 여건야건 이제 알 것 없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경우 의원께서는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 과학과 숫자, 효율성, 정책의 선택 이게 다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라는 지역에 2010년과 2011년에 예기치 않았던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몇 년 만에 쏟아진 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몇 년씩 자꾸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하수관 규모를 늘려야겠다. 근데 그 늘릴 때 한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비를 소화할 만큼 크게 하수관을 하면 거기에 물론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서 거기에 쏟아붓고 다른 데도 예산을 또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지만 항상 없는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시장의 아마 결정, 그다음에 의회의 뭐 찬성과 반대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졌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굳이 110 몇 미리까지 할 게 아니라 85mm 정도 시간당 이 정도면 그래도 감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꼭 전임 정권이 하고 있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전 그렇게까지는 보는 건 결국 이건 정책의 효율성을 그 당시에는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선택을 잘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 몇 년 만에 이렇게 시간당 116mm라는 비가 내리니 그건 뭐 속수무책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수방 관련된 예산에는 이제 또 우선순위가 팍 부여될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또 돈을 깎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선택을 누가 조정해 줄 거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야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정책을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지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